가을이 무르익은 바다. 그 바다 건너 섬에도 가을을 맞아 살오른 붕어들이 기다린다. 월척조사 엄서진 씨. 가을 섬붕어를 찾아 길을 나섰다. 안녕하세요. 보세요. 병풍도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소요 시간이? 소시간 여기서 15분, 30분, 한 40분까지 걸립니다. 예, 40분요.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배가 출발했다. 사옥도 포구를 떠나 병풍도로 향하는 백길. 830개의 섬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신안군의 크고 작은 섬들이 길동무를 해주고 작은 어선들이 옹기종기 조업하는 풍경이 평화롭게 펼쳐진다. 여름에는 북적거리던 이 바다가 가을이 되니까 좀 쓸쓸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가을 바다는 또 나름대로 운치가 있어서 좋구나. 가을 섬낚시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러한 하루가 되겠고. 항상 다니는 낚시 여행이지만 오늘따라 더 설레인다. 하늘빛 물빛에서 고스란히 느껴지는 가을의 기운 때문인가 보다. 목적지인 병풍도의 가을은 어떨까? 기대감에 부푼 사이 어느새 저 멀리 나지막하게 펼쳐진 병풍도가 눈에 들어온다. 염소들이 한가롭게 반겨주는 섬 병풍도. 풍경은 섬 마을이라기보다 작은 농촌 마을의 모습이다. 그러나 막바지 추수철, 농촌은 한가롭지만은 않다. 병풍도 사람들의 손길이 분주한 가운데 양수기로 저수지에 물 빼는 작업도 한창이다. 저수지의 수위가 낮아지니 낚시인들에겐 반갑지 않은 일이지만 농번기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했던가. 어떤 상황이든 빠르게 대처해 가는 것도 낚시인의 덕목일 것이다. 원래 일행이 가고자 했던 저수지 역시 배수 작업으로 낚시가 힘들었다. 그래서 어렵게 대를 펼치기로 정한 곳이 논밭 사이에 자리 잡은 이름 없는 작은 소류지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섬이다 보니 농사를 위해 마련된 저수지인데 비슷한 규모의 저수지 3개가 모여 있다. 저수지 규모는 모두 둔봉이라 해도 좋을 만큼 아담하다. 그러나 비록 규모는 작지만 갈대며 떼짱 등의 수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다. 붕어들이 서식하기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데다 전체적으로 낚시인들의 손을 탄 흔적이 없는 상태다. 덕분에 수초를 제거하고 낚시할 자리를 만드는 사전 작업에 다른 때보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처녀 자리에 가까운 수초들을 정리하고 수심을 체크하고 대를 편성한다. 어두워지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대물 낚시. 하지만 낚시 준비는 어둠이 내리기 전에 미리 마쳐야만 안정적인 낚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 좀 마음이 좀 급하고 좀 바빴습니다. 배 시간이 좀 늦게 오후에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대편성 하기도 좀 바쁘고 해는 지금 곧 넘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마음이 무척 지금 바쁜 가운데 방금 지금 대편성을 마쳤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자리는 제 양쪽 우측과 좌측에 갈대가 무성하게 있고 또한 제 앞에는 이렇게 떼짱이 아주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한 몇 평이나 될까요? 저는 평수에 대한 관념은 조금 어두운 것 같습니다. 약 한 400평 정도 될까요? 그러한 곳에 지금 앉아 있는데 제 앞에 떼짱을 위주로 해서 또한 좌우측에 갈대를
위주로 해서 오늘 저녁에 한번 낚시를 해볼까 합니다. 짧게는 2일대에서부터서 3일대까지 이렇게 골고루 7대를 편성을 지금 한 그러한 상태고요. 떼장을 조금 넘겨가니까 수심이 생각외로 너무나 깊습니다. 해서 떼장을 위주로 해서 바짝 붙이는 그러한 스타일로 해서 오늘은 낚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갈대와 갈대 사이 떼장이 넓게 펼쳐진 지대에 포인트를 정한 엄서진 씨. 작은 규모에 비해서 생각보다 수심이 깊은 곳이라 수심에 따라 다양한 길이로 7대의 대를 편성했다. 미끼는 일단 다양하게 준비했다. 어떤 미끼에 좋은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단 생미끼로 지렁이와 함께 채집한 참붕어를 준비했고 식물성인 옥수수도 마련했다. 제가 사용할 미끼는 좀 다양하게 써볼까 합니다. 우선 지렁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한 이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참붕어도 역시 또 이용해 볼 겁니다. 그와 반면에 비록 이렇게 조그마한 둔봉 겸 저수지 비슷하고 아주 아담한, 그야말로 아주 아담한 그러한 그 둔봉 같은 그런 곳입니다. 한데 여기가 새우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해서 밤에는 새우가 채집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지렁이와 참붕어 또한 새우 등 3가지를 가지고 제가 오늘 밤 낚시를 할 계획이 있으며 또한 시간대별로 이 미끼를 좀 병행을 할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마침 이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낚싯대를 편성을 하면서 제가 지렁이를 좀 이렇게 넣어봤더니 입질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건 즉 무슨 뜻이냐면은 개체수는 엄청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5치급 정도의 긴꼬리 붕어를 한 수 낚아봤습니다. 낚아봤는데 시간대별로 해서 밤이 되면은 조금 더 새우와 참붕어로 또한 더욱 더 늦은 밤에는 역시 지렁이를 여러 마리 깨기로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갈대와 갈대 사이에 아늑하게 털을 잡고 대편성을 한 엄소진 씨. 한편 그 맞은편 쪽에서 함께 출조한 홍광배 조사가 대를 펼치고 있다. 엄서진 씨의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수초가 잘 발달한 조건은 비슷하지만 갈대물이 대신 떼장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형적인 둔봉, 그러니까 양가로 이 둔봉 전역이 떼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는 지금 말풀이 원래는 있었던 말풀인데 지금 사그라들어 가지고 밑에는 이제 간간히 지금 말풀들이 걸려 나오고 있는 그런 둔봉형 저수지입니다. 수심은 지금 떼장 가에 딱 붙이면 1m 50, 60 정도 나오고 멀리 스윙으로 던지면 한 2m 50까지. 그러니까 수심이 꽤 나오는 둔봉으로 봐야 되겠죠. 발 앞으로 뻗어나간 떼장을 조금 넘기면 역시 수심이 급격히 휘퍼져서 2m 50cm 수심이 나온다. 엄서진 씨의 포인트보다는 조금 더 깊은 듯하다. 상황을 살피는 사이 입질이 들어왔다. 빠르게 챔질을 해오는데 뭐야 이거? 금붕어 같은 게 나와버리네. 일반적인 붕어가 아니다. 색깔부터가 다른 것이 금붕어인 듯한데 옥수수 미끼에 걸려들었네. 붕어하고 교배종 되어버렸네요. 긴 꼬리하고. 지금 옥수수에 나왔거든요. 몸은 긴 꼬리 붕어, 채색은 금붕어가 섞인 독특한 형태다. 금붕어는 낚시인들이 그리 좋아하는 어종은 아니지만 완전히 금붕어는 아니니 좋아해야 하는 일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하다. 한편
함께 출조한 또 다른 조사 고경춘 씨. 두 사람과는 다른 둔봉에서 수초를 정리하느라 바쁘다. 첫 번째 둔봉과 비슷한 환경의 작은 둔봉은 수초도 잘 발달해 있다. 떼짱과 함께 부들과 갈대 같은 정수 수초가 많이 자라 있는 곳이다. 병풍도라는 사옥도에서 배를 타고 한 30분 정도 건너와서 지금 이곳 둔봉에 도착해서 지금 일부 부들이 밀생에 있는 지역을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 부들 속에 찌를 세웠습니다. 총 낚싯대는 7대를 편성했는데 주로 짧은 대 위주로 대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폭이 좁은 관계로 논둑이 의자도 놓지 못할 정도로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의자는 지금 밑에 내려놓고 이 위에 지금 대편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둔봉은 그렇게 크지 않은 둔봉인데 옆에 또 주변에 이렇게 3군데 둔봉이 한 군데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둔봉 상황으로 볼 때는 원저리에는 떼짱들이 잘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는 부들이 발달해 있고, 좌측으로는 갈대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부들하고 떼짱 원저리 또 떼짱 속을 파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 것이고, 참붕어하고 이곳에 채집되는 참붕어하고 이 새우를 가지고 오늘 미끼를 써볼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부들밭하고 떼짱 이런 곳은 붕어의 안방 또는 식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밥상 위에다가 오늘 이 먹음직스러운 미끼를 새우와 참붕어를 얹어 가지고 긴꼬리 붕어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가을이라 한 뼘쯤 높아진 청명한 하늘. 들풀들도 가을의 색을 입고 가을의 향을 풍긴다. 월척을 찾아 나선 낚시 여행길. 낚시가 자연과 만나는 일이라 이렇게 계절의 변화도 몸으로 느끼게 된다. 고기와의 싸움이라기보다 기다림과의 대결이라 해야 될지도 모를 것이 낚시다.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조사들은 자연의 변화하는 기운을 느끼고 동화되면서 손맛만큼이나 값지고 뿌듯한 경험들을 한다. 굳이 고기를 잘 낚지 못하더라도 주말이면 낚시 가방을 챙기게 되는 것은 그 때문이 아닐까. 점점 해 길이가 짧아지는 계절. 자연이 해가 저무는 시간도 그리 길지 않다. 어느새 사방이 푸르스름하게 밤의 기운을 띠고 저수지 둘레의 산그늘도 조금씩 넓어진다. 이제 물속에서도 월척들이 먹이를 찾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시간이다. 드디어 어둠이 내렸다. 이제 본격적인 대물 낚시가 시작됐다. 엄서진 씨 든든하게 방한 채비를 하고 낚시에 열중하고 있다. 어둠 속에서는 작은 불빛도 유용한 법. 케미컬 라이트의 작은 불빛이 선명하게 빛을 발하며 조사를 집중시킨다. 사람들의 손을 덜 탄 덕인지 작은 규모에 비해 붕어 개체수가 많은 저수지다. 덕분에 입질도 빨리 들어오는데 살짝 올려주는 입질이다. 엄서진 씨 챔질을 할 듯 손을 뻗어보지만 뭔가 마땅치 않은 듯 이내 손을 거둔다. 찌올림은 있지만 입질이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는 모양이다. 한쪽의 찌는 2마디 정도 올라온 상태로 멈춰있는 상황. 계속해서 뭔가 신호가 오는 것 같기는 한데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다. 이때 다시 솟구치는 찌.
저런 허챔질이었다. 헤헤, 새우가 그대로 있네. 이것도 허챔질이다. 아이! 연달아 이어진 입질 역시 챔질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 아, 놓쳤네. 지금 그 첫 번째 입질이 들어왔을 때에 그 챔질을 해봤는데 허챔이었습니다. 해서 다시 투척을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바로 입질이 들어와서 또 멈췄습니다. 멈췄다가 또 기다렸죠. 앞서 허챔이 있었기 때문에 해서 완전히 찌를 거의 좀 다 올렸다 싶어서 챔질을 했는데 지금 앞에 떼장에 걸린 것도 같고 새우가 약간 좀 흐물흐물한 것이 아마 입질을 한 상태에서 좀 다시 뱉어내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상황이 아직 그 제대로 파악이 지금 아직 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밤이 되어서 이곳에 그 새우가 그 많이 그 자생하고 있는 것을 그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이 새우가 여기에서 난 새우입니다. 새우인데 그래서 지금 전체를 지금 새우로 지금 갈아 끼워서 다시 지금 던져놓은 상태인데 새우의 입질이 지금 현재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으로 찾는 포인트다 보니 아직 이 포인트의 특징적인 입질 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처음 찾는 포인트에서는 무엇보다도 현지의 상황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형적 상황과 수심은 물론이고 붕어들의 입질 패턴을 빨리 파악해야만 빠르고 정확한 타이밍에 챔질을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에서 채집한 새우를 달아 넣은 채비. 여전히 조금씩 꼼지락대는 입질이 보이긴 하는데 정확한 찌올림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때 쭉 밀어올리는 입질에 다시 챔질을 해올렸다. 떼장이 밀생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서히 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떼장에 걸리지 않게 최대한 높게 태를 들어 빼낸다. 아이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붕어. 긴 꼬리 붕어다. 씨알이 그리 크진 않지만 한 번에 들어올려야 했기 때문에 월척을 끌어내는 것만큼이나 힘이 많이 드는 과정이었다. 아주 채색이 아름답습니다. 처음에 찌놀림이 있어가지고 놔뒀다가 조금 더 기다려 봤는데 이 녀석은 지금 아래턱에 걸려 있습니다. 바늘이. 지금 제가 오늘 저녁에 지금 낚싯대를 7대를 지금 편성을 해놓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른 입질은 지금 현재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잔챙이 입질이 좀 끊어지는 그때를 조금 기다려서 좀 큰 붕어를 하나 좀 낚아봤으면 좋겠는데 원래 섬낚시고 또한 섬의 그 둔봉 비슷하게 이렇게 이런 저수지에서는 밤낚시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 의외로 잘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오히려 제 욕심 같아서는 차라리 입질이 없다가 아주 중후하게 올라오는 그 찌놀림,
지금 그걸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너무나 많이 설쳐서 좀 그렇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긴 꼬리 붕어의 모습인데 준치급의 긴 꼬리 붕어. 미끈하게 빠진 꼬리가 예쁜 녀석이다. 떼장이 가리고 있는 부분이 넓다 보니 케미컬 라이트를 꽂았는데도 찌를 보기가 쉽지 않아 직접 후레쉬를 들고 채비를 살핀다. 섬 낚시는 원래가 만만치 않지만 오늘 포인트는 특히 쉽지가 않은 곳이다.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월척 낚시인이다 보니 언제나 알려지지 않은 숨은 포인트를 찾아다니는 엄소진 씨. 하지만 오늘은 특히 어려운 상대를 만난 듯하다. 찌가 깔짝깔짝 움직이는 것이 잔입질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으로 개체수가 많은 것은 확인이 되는데 아직 엄소진 씨가 만족할 만한 시원하고 중후한 입질은 보이지 않는다. 언제 올지 모르는 입질에 초조한 듯 긴장해 있는 엄소진 씨. 하지만 선뜻 입질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 가로등 불빛이 너무나 밝다. 어떻게 안 따보니까 가로등하고 나하고 정면으로 비쳐가지고 내 앞에 물 위에는 케미 불빛. 처음 자리를 잡을 때 가로등의 위치를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불찰이다. 한편 같은 저수지의 건너편에 자리를 잡은 홍광배 씨는 지금 사정이 어떨까? 보입니까? 살림망을 살펴보자. 고기들이 퍼덕퍼덕 요란을 떤다. 조과가 좋았는지 크고 작은 붕어가 제법 많이 담겨 있다. 5치는 넘는 씨알의 붕어들이 모두 10여 수. 개체수가 많긴 많은가 보다. 그러나 아쉽게도 월척 특급의 일행들이 목적하는 월척 붕어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떼장에 바짝 붙여놓은 것부터 멀리는 한 2m권까지 낚싯대를 펴가지고 했는데 입질은 지금 간간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낚이는 씨알은 적게는 5치부터 큰 게 턱걸이 한 8치 정도까지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그런 월척급 이상의 대물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미끼는 지금 참붕어하고 새우하고 반반 정도로 쓰고 있는데 긴 데에서는 새우가 떼장에 붙여놓은 데에서는 참붕어의 입질이 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는 전혀 입질이 없어서 참붕어로 교체해가지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체로 대를 살피고 있는 고경춘 씨. 푸드를 쳐낸 자리의 공간에 채비를 세워놓고 입질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곳은 저쪽 둔봉에 비해 상황이 어떨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리가 제가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지금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논두렁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아서 또 밑으로 내려가자니 너무 경사가 심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대를 편성하고 있는데 바다 낚시에 와서 바다 낚시하는 기분으로 지금 서가지고 밤 낚시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그나마 쉬려고 마음을 먹고 조금 내려가면 이제 밑에 제 의자하고 이렇게 텐트가 지금 쳐져 있습니다. 그 안에 가서 잠깐 쉬면서 이제 또 보다가 만약에 이제 찌가 움직이면은 바로 올라와서 챔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지금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부들 포인트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유망하다는 생각이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한번 더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바다 낚시를 하듯이 선체로 고생스럽게 낚시를 계속하는 고경춘 씨. 과연 그의 말대로 부들 포인트에서 씨알 좋은 녀석이 한 마리쯤 올라와 줄까? 찌를 바라보는 고경춘 씨의 눈빛이 한층 진지하게 빛난다. 부들이 밀생한 곳에 자리 잡은 찌. 조금씩 들썩이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힘있게 들어올리자 역시나 붕어가 걸려 나온다. 제법 괜찮은 씨알인 듯하다. 참붕어 먹었습니다. 7, 8치 정도의 크기. 병풍도 소류지에 많은 긴 꼬리 붕어가 아니라 토종 붕어다. 수심은 약 한 1m 정도 되는 수심이에요. 부들하고 떼짱이 만나는 경계지점에서 지금 참붕어 굵은 걸 끼워놨는데 그 참붕어를 먹고 지금 예쁜 토종붕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이 참붕어 이걸 먹고 올라왔습니다. 붕어가 아주 예쁘네요. 참붕어며 새우 같은 현지에서 조달한 미끼가 오늘 좋은 성과를 올려주고 있다. 자정을 넘긴 시간. 지금까지 고경춘 씨의 조과를 살펴보니 6치에서 8치 정도의 붕어가 모두 5마리다. 양호한 조과를 보이고 있다. 붕어가 아주 다양한가 봐요. 긴꼬리 붕어에다가 이런 거는 일반 붕어. 힘들게 서서 포인트를 지키며 낚은 녀석들이라 그런지 더욱 뿌듯한 기분이다. 보름을 막 넘긴 달은 휘영청 밝기도 하다. 달빛에 흰 꽃이 선명하게 눈에 띈다. 게다가 가로등 불빛까지 환하게 수면을 비추니 월척들은 본격적인 활동 시간인데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삼경을 훌쩍 넘긴 시간. 찌를 바라보는 조사의 눈에는 피곤이 서려 있다. 하지만 피곤하다고 해서 낚시를 중단할 수는 없는 일. 꾸준하게 미끼를 갈고 채비를 손보면서 낚시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엄소진 씨의 노력에 부응해서 월척이 한 마리 나타나 줄까? 밤이 깊어지면서 초저녁에 꽂은 케미컬 라이트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졌다. 찌톱을 볼 수 있는 낮 시간과는 달리 야간 낚시에서 의지할 것은 케미컬 라이트뿐이다. 안정적으로 입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시기에 새로운 곳으로 바꿔 달아주는 것이 좋다. 한결 선명해진 찌. 이 찌는 오늘 계속해서 입지를 보여주던 찌다. 올릴 듯 말 듯 조금씩 움찔대다가 만다. 마치 조사를 놀리는 듯한 잔입질이다. 밤이 깊었는데도 잔챙이들의 성화가 계속되는 모양이다. 오늘 저녁에는 태미 불빛이 참 희한하네. 예신을 해가지고 올려놓고 예신을 해가지고 올려놓고 복잡하구만. 신통치 않은 입질에 영 마음이 편치 않은 엄서진 씨. 과연 언제쯤 그가 원하는 시원한 찌올림을 볼 수 있을까? 저대로 쭉 올라와주면 얼마나 좋아. 그의 답답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입질은 여전히 올릴 듯 말 듯 애를 태운다. 물론 섬이라는 그 개념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그 입질 지금 이 시간까지 그 입질 그 찌 놀림을 분석을 해보면은 찌를 한 매듭 정도 거의 2매디 정도를 올렸다가 그대로 멈춘 상태에서 재차 또 입질이 들어와 가지고 옆으로 살짝 끌다가 다시 올리는 입질. 이러한 입질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서 그 시간이 지금 조금 흐른 상태인데 초저녁에는 그 입질의 그 분석을 빨리 캐치하지를 못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몇 번의 허챔질도 있었는데 그 찌 놀림이 의외로 지금 현재 참붕어와 새우를 지금 미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생미끼에 의외로 입질이 상당히 좀 지저분하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깔쭉깔쭉 된다고 할까요?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초저녁 입질과 지금 입질과는 또 차이가 납니다. 초저녁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그런 찌 놀림이었었고 지금 현재의 입질 상태는 그 예신이죠. 즉 이 상태에는 조금 더 이렇게 꿈쩍꿈쩍하는 그러한 그 입질이 조금 적다는 거. 그 횟수가 적으면서 찌 올림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달도 상당히 밝고 지금 이래 하는데도 아직 그렇게 그 중후한 입질, 아직 그런 입질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인터뷰 중에도 지금 오늘 저녁에 가장 그 제가 그 좀 관심이 많은 그러한 그 낚싯대가 지금 제 우측에서 세 번째 있는 지금 2.1칸대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많은 그 예신과 입질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한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엄서진 씨가 주목하는 데에서 기대대로 반가운 입질이 찾아와 줄까? 한밤 추위 속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은 계속된다. 엄서진 씨가 주목하는 두 개의 찌가 얼마 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엄서진 씨 떼장을 넘기기 위해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 당겨 올린다. 하지만 찌가 걸린 것인지 쉽사리 올라오지 않는다. 아이고 빠진다. 엄마 이제 못 날아가는데. 으차차차. 아차. 마침내 한참의 실랑이 끝에 끌려 나오는 녀석. 과연 어떤 녀석일까? 우와 크다. 얼핏 보기에도 덩치가 만만치 않은 녀석이다. 드디어 월척이 등장한 모양이다. 게다가 긴 꼬리가 아니라 기대도 못한 토종 붕어다. 조심스럽게 길이를 재보는 엄서진 씨. 충분히 월척이 돼 보이는 씨알이다. 그럼 잘생겼네.
예, 월척 한 수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낚시를 하고 있는 이곳에 저와 함께 오늘 그 동행 출조를 해주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한 분이 그 우리나라의 그 원래 어종인 붕어를 두 수인가 세 수인가를 아마 매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한 6, 7, 8 정도 되는 걸 해서 사실은 좀 기대 반이 반 했는데 이 녀석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목적은 그 긴꼬리 붕어를 그 목적을 하고 오늘 이곳에 왔는데 정말 저는 그 때 아닌 그 횡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34.5cm 붕어. 지루하고 초조했던 기다림이 이 한 마리로 모두 보상되는 기분이다. 밤을 새운 낚시인들도 나름의 아침을 맞는다. 혹시 새벽녘 먹이 사냥을 나선 붕어를 만나지 않을까 대를 살피고 아쉬움 속에서도 지난밤 조가들을 떠올리며 낚시를 마무리한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또한 어젯밤 이곳 병풍도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생각보다는 어젯밤에는 별로 이렇게 춥지 않다 하는 그러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에 좀 많이 추웠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서도 더 또한 추위를 좀 느끼고 있는 그러한 그 실정입니다. 아마 우리 낚시인 여러분께서도 출조길에는 분명히 그 동절을 대비해서 그 방안을 특별히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어제 제가 그 이곳에서 그 긴꼬리 붕어를 목적을 하고 이곳에 도착을 해서 하룻밤 낚시를 했습니다만은 그 긴꼬리 붕어의 월척급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긴꼬리 붕어의 개체수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또한 잔챙이급에 대한 그러한 그 긴꼬리 붕어는 또한 많이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저에게는 큰 행운이 있었습니다. 생각외로 새벽녘에 그 월척급 정도의 붕어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룻밤 낚시였습니다. 오래간만에 시청자 여러분에게 그러한 그 월척급 붕어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그런 기분에 정말 행복한 그러한 하룻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붕어 낚시 월척 특급. 오늘은 멋쟁이 여성 조사 엄수진 씨와 함께 신안군의 아담한섬 병풍도에서 월척에 도전했다. 늦은 도착으로 시작부터 마음이 급했던 출조였지만 병풍도의 작은 소리지는 예상치 못한 붕어의 보고였다. 긴 꼬리 붕어부터 이색적인 금붕어, 그리고 모든 조사들이 목말라 하는 토종 붕어까지 더불어 기대하지 않았던 월척도 안겨주었다. 예상치 못한 기쁨을 안겨주는 섬 병풍도. 물오른 가을 붕어를 찾아 바다 건너 섬으로 가보면 어떨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이 낚시 여행을 계속 할 겁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